최근 들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많은 주목을 받으며 과거 외국인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선진국다운 국가로 자리 잡은 일본 그 이상으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당장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내용을 통해서 몸소 체감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 한국인들의 겨울나는 일상 모습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내용이 최근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을 여행하며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상당히 많이 다른 점에 대해 이곳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먼저 나는 영국에서 살고 있고 평상시에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접하고 있었는데 이번 겨울에 가족 모두가 다 같이 영국 런던에서 일본 도쿄로 여행을 갔고 그곳에 여행을 끝마친 후 한국 서울로 여행을 갔는데 많은 영국인들 이미지 속에 자리 잡은 선진국 일본과 일본인들의 생활 수준이 의외로 그리 수준 높지 않아 놀랐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영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경제 규모조차 작은 한국에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수준 높은 문화와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나는 두 나라의 큰 문화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먼저 일본은 철도 강국이라 불릴 만큼 도쿄에서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 노선을 보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정신없고 혼돈스러우며 무엇보다 가격이 매우 비싸고 사람들이 많아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버스는 지하철에서 경험한 것 그 이상으로 혼란스러웠는데 한겨울에 일본 버스 운전사들은 신호가 걸릴 때마다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히터가 나오다 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요즘 자동차들의 옵션 기능인 스톱앤고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버스 내부의 히터를 비롯한 편의 시설들이 꺼지면서 물리적인 시동을 끄는 행동을 보여줘서 추운 한겨울에 난방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일본 버스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는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일본이 자신들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자칭 세계 최고의 청정국가라 자부하고 있다 보니 버스에서 나오는 많은 매연을 정차할 때마다 감소하기 위해서 보인 행동이라 생각되었으나 작은 소형차도 아니고 버스가 다시 시동 걸어 운전을 하게 된다면 연비를 떠나 환경보호에 더 좋지 못하고 무엇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한겨울에는 따뜻한 히터가 나왔다가 끊기며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왔다가 끊길 것을 생각하니 정말 보여주기식의 엉뚱한 일본인들의 행동을 찾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일본인들의 겨울나는 생활 수준은 당장 숙소에서 몸소 체감해 볼 수 있는데 일본 전통 숙소를 예약했음에도 우리 가족은 모두 바닥에서 잠을 자야만 했고 찬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너무나도 추운 숙소에서 제대로 된 난방 시스템 없이 잠을 자야만 했는데 너무 추위를 타던 엄마는 숙소에 이야기를 했지만 자동 난방 시스템이라 이 이상으로 방을 따뜻하게 해줄 수 없다는 말에 1시간 간격으로 손을 녹이러 따뜻한 물로 손을 닦으러 갈 정도였다. 우리가 생각한 영국보다 더 잘 사는 세계적인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오히려 일본은 커녕 영국보다도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에서의 여행은 모든 게 달랐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내가 가장 놀란 부분은 전통 한옥 호텔 바닥에서 느껴본 따뜻함 때문이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만 따뜻함을 느꼈던 것이지. 시간이 지나자 더울 정도로 한국은 집안에서 신발은 물론 양말도 신지 않아도 될 만큼 난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숙소 자체가 나무로 만들어 허름할 것 같다는 우리의 생각을 비웃듯 천장도 높고 방음도 매우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깜짝 놀랐다. 당장 과거 영국의 귀족들이 살던 건축 설계만 몇 년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대리석 집들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있어서 한국인들의 문화와 역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정말 놀란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한국 버스를 경험했을 때인데 한국 버스 정류장은 의자 전체가 따뜻하게 열선이 장착되어 있어 기다리면서도 춥지 않게 기다릴 수가 있었고 눈이 많이 내린 날에도 영국처럼 다음 날 혹은 아침 새벽에 제설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가지 않도록 눈이 내리는 순간 그 즉시 부지런히 제설 작업을 해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었다. 일본 버스처럼 한국 버스는 중간중간 정차하면서 시동을 끄는 일도 없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한국 버스 운전기사들은 버스를 수동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자동차가 오토이자
한국에는 오토면허라는 게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버스는 오히려 수동 시스템과 남산 투어 때 종종 보였던 전기 버스 시스템을 채택해서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더 놀라운 것은 버스에서 나오는 일반 자동차와 비교 불가능한 매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한국은 도로마다 파란 선으로 그어진 버스 전용 도로라는 길이 도심에는 물론 고속도로에도 존재하기에 버스만큼은 트래픽으로 인한 매연을 최소화하는 선진 국가들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믿기 힘든 운전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며 가족 모두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처럼 일본은 과거의 일본이 아니고 한국 또한 우리가 알던 것 그 이상의 모습과 생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에 더욱 많은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며 여행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들 이런 한국과 일본의 생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던 한국의 모습이 의외로 웬만한 선진 국가들보다 발전되어 있고 심지어 상식적으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일본보다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서 한국은 실제로 방문해보고 몸소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여행의 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바로 이런 내용에 달린 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일본인들은 왜 버스가 정차될 때마다 시동을 끄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다고 연비가 더 나아지지도 않을 텐데 말입니다. 내가 알아보니 일본 버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승용차에도 탑재된 스톱앤고 시스템이 버스에도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 너무나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비난받자 일본인들은 버스 자체의 시스템을 바꾼 것이지. 스톱앤고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버스 안에 전체 난방 시스템이라 불리는 히터와 한여름에는 냉방을 해줄 에어컨을 전부 꺼버린단 말이야. 내가 독일에서 자동차 엔진 회사 다니면서 스톱앤고에 대해 연구개발을 한 기간만 7년 가까이 되는데 엔진 외의 모든 시스템이 작동 중지하는 것은 절대 정석적인 스톱앤고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 일본 같은 세계적인 선진국가이자 자동차 시장에 자존심이 강한 나라에서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히터나 에어컨 등이 멈춰버린다는 이야기는 정말 웃긴 이야기라고 생각해. 아마추어가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차라리 빨리 전기버스 시장에 돌입해서 일본인들의 기술력으로 발전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 이미 전기버스 시장은 미국, 중국, 한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일본이 진출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해. 심지어 전기자동차 시장도 일본은 현재 많이 뒤처져 있잖아. 내 생각에 일본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국에게 버스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하는 방법을 배워서 최대한 고속도로와도 같은 구간에서만이라도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 버스들이 원활하게 주행 가능하도록 하는 게 최선인 것 같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전혀 없을 때부터 버스 전용 도로를 만들어서 매연을 줄일 생각을 했던 걸까? 만약 그때부터 전기 자동차나 전기버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한국인들이 진행했더라면 지금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영향력 있는 나라로 자리 잡았을 것 같다. 내 생각에 한국인들 마인드에는 우리가 우리 지구를 지켜야 한다라는 마인드가 자리 잡고 있어서 버스와도 같은 매연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차량을 위해 따로 도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 같지만 지금 와서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버스로 실어 나르는 이곳 프랑스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한국만의 선진국다운 인프라지.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